무려 27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역사적인 시기가 도래한 지금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IT 업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젠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회사들과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지난 2년 동안의 삶에 익숙해진 직원들 간의 대립이죠. 이에 기업들이 직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고안해낸 미끼는 바로 밥인데요. 식사 메뉴를 다채롭게 하거나 삼시세끼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등 구내식당 복지를 빠르게 늘려 직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깟 밥이 무슨 대수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사 환경이라 합니다. 대동소이한 조건이라면 고급 구내식당이 있는 경쟁사로 유능한 인력이 유출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구내식당은 값싸고 영양가 좋기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을 정도이지만 해외에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 아예 변변한 구내식당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구내식당을 동경한 나머지 아예 이를 통째로 수입까지 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기한 나머지 한국 음식이 유해하다며 유치한 견제 작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구내식당 문화와 한국 음식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인 미국 회사의 구내식당은 크게 4종류 정도의 음식을 취급합니다. 햄버거, 피자, 샐러드 그리고 고기와 곡물이 이루어진 정식 이렇게 총 4가지 정도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식판 하나에 모두 나와야 할 구성처럼 보일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맛이 없다고 악명 높은 코너라도 존재한다면 메뉴 선택의 폭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식 코너에서는 무게 단위로 가격을 책정하기에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좀 많이 담으면 한화 기준 2만원 선이 넘기도 하는데 나름 조절했다 싶으면 대략 15,000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죠. 구내식당이라고 외부 식당에 비해 그렇게 더 싸지도 않은 가격대입니다. 맛도 그냥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나마도 이게 어딘가 싶습니다. 이 정도의 구내식당마저도 갖춰지지 않은 회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사무가구 제조업체 스틸케이스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내식당이 있는 기업은 61% 수준이었는데요. 영국과 미국은 각각 58%, 59%로 평균치 밑을 맴돌았고 폴란드는 42%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밥에 진심인 한국의 구내식당은 값싸고 영양가 좋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디 이뿐만인가요? 골라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채로운 맛과 멋으로 유명한 한식의 묘미를 잘 살려 각 구내식당들은 저마다의 특색으로 매력을 어필합니다. 마치 시골집 음식 같은 푸근한 식당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반찬을 여럿 내놓는데 주력한 구내식당,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대신 가격대를 5,000원 이하로 맞춘 곳 등 다양한 매력을 무한대로 빚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업계는 이미 호텔급 구내식당으로 수년 전부터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을 넘나들며 매일 제공되는 메뉴 수가 20가지에 다다르며 바쁜 사원들을 위해 테이크아웃 서비스까지 제공되죠. 특히 한 달에 한두 번은 대게찜, 한방 삼계탕, 철판 스테이크 등 회사 밖 일상에서도 그리 보편적이지 않은 특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뿐인가요? 혹시 바쁜 업무 때문에 끼니를 놓치고 철야 작업을 하고 있다면 야식 포차에서 라면과 짜장라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밥 먹으려고 출근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뒤늦게 구내식당에 공을 들이는 트렌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점심시간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 시간에 간단한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먹으며 업무를 처리하고 일찍 퇴근하려는 문화가 보편적인데요. 실제로도 미국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시간은 39분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번듯한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히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하거나 혼자만의 휴게시간 확보를 통해 일의 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이에 고급 구내식당이 있고 없고는 이들에게 회사 선택의 중요 기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홀리 윌리엄슨 넬슨 월드와이드 이사는 구내식당이나 음식의 버라이어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서 더 좋은 공간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일하러 오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밥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K푸드와
한국군의 식당에 대한 외국 시장의 호감도가 한껏 높아진 상태인데요. 아워홈, 삼성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등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 또한 이에 맞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워홈은 중국, 베트남, 미국, 폴란드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9월에는 미국 우정청에 구내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죠. 삼성 웰스토리는 2015년 진출한 베트남 단체급식 시장에서 현지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2011년부터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같은 중동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죠. 하지만 승승장구에는 모름지기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는 법. 지난달 대만 식약처는 한국 라면에 대해 유해 성분 검출을 이유로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한식이 인기를 끌자 대만이 이에 대한 견제로 우선 한국 라면에 대한 흠집 내기부터 나섰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대만 식약처는 이번에 이슈가 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클로로에탄올이란 물질을 분석했는데 이를 국제보건기구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에텔렌 옥사이드로 환산하고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실제 검출된 클로로에탄올은 유해물질이긴 하나 발암물질은 아니며 검출량 또한 미미의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2021년과 2022년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이미 무해하다고 결정났던 사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무해하다고 판명난 소량의 유해물질이 대만에서는 무시무시한 발암물질로 둔갑해 한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게 된 것이죠. 대만 식약처에서는 자국 문화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올 만큼 세계화되고 있는 K푸드의 거침없는 행보에 말도 안 되는 억지로라도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대만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국 라면도 대만인들에게 야식으로 사랑받으면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라면을 먹으며 드라마를 시청하는 행태는 대만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까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대만 설문조사 전문 매체인 데일리뷰가 실시한 드라마를 보면서 먹기 좋은 10대 라면 조사에서도 한국의 신라면이 3위에 올랐는데 1위와의 차이는 820여 표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굳건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라면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낯선 반응을 보였던 대만인들이지만 이제는 그 참맛을 깨닫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까지 경쟁하듯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는 한국 구내식당의 무서운 기세에 대만 직장인들도 머지않아 삼시세끼를 모두 한식으로 해결하고 한국 라면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상상에 대만 당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엔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인지도를 높여왔던 K푸드가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곳곳 직장인들의 끼니를 매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운데요.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에도 꿋꿋이 독자적인 영역을 넓혀 전 세계인의 일상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